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년 6월 1일 제8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차기 성남시장 후보군을 누가 나올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분당신문 유일한 편집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좀 뜨끈뜨끈한 주제입니다. 네, 드디어 오랜 저희들이 관심 있던 상황들이고 지역이니까. 예,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배경에 성남시청 전경도 들어가는데 내년 이제 6월 1일 날 저 2층 자리를 이제 누가 들어가게 될지 지역사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 지방선거, 특히 시장선거가 초미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성남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동네였고, 그렇죠. 또 역대 시장도 보서 알겠지만 굵직한 인물들이 나오는 단계라 가지고 성남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물밑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내년이 6월 1일. 네. 첫째 주 수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제8대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거기서 당선된 사람이 제8대 민선 성남시장에 취임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7월 1일 날 취임하는 거죠, 이제. 역대 다른 민선시장에 비해서 가장 오랫동안 당선자 신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6월 2일 당선 이후로 7월 1일 취임까지 한 달 동안. 보통 6월 중에 있었죠, 보통. 그렇죠. 대부분 중순이나 넘어갔는데 1일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준비 기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후에 취임 이후에 어떤 시정에 대한 완만한 것들을 좀 갖추지 않으면 이후에 또다시 또 좀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있습니다. 일단 요번은 이제 레이스는 시작됐고 레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차곡차곡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본격적 레이스라고 하기 어렵고요. 어쨌거나 이제 언론들이 결국은 이제는 신호탄을 올리는 것들이고 이후에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에서도 이제 많은 관심사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그렇죠. 예, 저희가 원래 1일날 좀 맞춰서 하려는데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간에 성남 시장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8대까지 누가 있었는지는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이죠. 관선시장 하다가 오송수 시장이 무소속으로 그때 당선됐어요. 그렇죠. 지금 저게 몇 년도죠? 그게 95년도입니다. 95년도죠. 예. 초대 이제 1대 민선시장, 초대 민선시장. 그 전에 지방의회는 먼저 시작이 된 거고, 그렇죠. 이후에 이제 민선자치시장은 처음으로 시작된 게 95년이죠.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네. 이제 95년도부터 된 거고, 기초 부분은 91년도에 기초의원만 자치단체장 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가 기초의원은 30년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 행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2대가 김병량 시장, 1대 이제 오송수 시장하고 이제 맞붙었는데 무소속한테 졌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인연은 참, 예. 지역적으로 봤을 때 되게 악연이면서도 많이 엮여있는 것들이. 민선, 관선 서로 로테이션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다시 1대, 2대 같이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1승 1패가 되는 네. 그렇지만 묘하게 또 두 분 다 고인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가 이대혁. 네. 이제 전 국회의원 당시에 4선을 하셨던 이제 그런 국회의원이 이제 3대, 4대 성남시장을 하셨죠.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 관선시장, 그러니까 오성수 시장과 김병영 시장이 전이 성남시장을 여기만 관선시장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3대 이대협 시장 때부터는 첫 정치인 시장?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관료들. 그렇죠. 행정관료에 의해서 첫 정치적인 무대를 열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네네. 5대하고 6대가 그 유명한 이재명 시장. 예, 탈도 그렇죠. 많고 성남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8년간. 지금 경기도 가서 이제 대권 행보에 나섰는데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꿈을 키워온 게 이제 성남시였고 알다시피 그 전에 4대 이대협 시장하고 한 번 해서 떨어진 경험이 있죠. 예, 2006년도. 네네. 그렇게 되면 정치적 그 이전에 이재명 시장이 분당 갑 지역위원장 같은 거기서 정치 경력은 되게 오래오고 떨어지고 있다가 3수구 때 이제 성공한 그렇죠. 3수구 때 한 번 된 게 이재명 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7대가 현 은수미 시장. 네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의 도전장을 낼 것으로 저희는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역대 지역적인 거 아까 오성수 김병영 시장은 성남 시장을 거쳤고 이대협 시장은 알다시피 국회의원을 3선인가요? 네. 그 정도 했고 이재명 시장은 알다시피 지역적 연고를 갖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7대 은수미 시장은 지역적 연고가 좀 약했다는 어떤 단점이 좀 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 후에 후유증이 좀 컸죠. 그렇죠. 시끄럽기도 하고. 뭐 그 당시만 해도 워낙 민주당이 뭐 정치적으로나 워낙 누가 오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누가 때문에 되든 뭐 네. 솔직히 제가 나가도 된다는 얘기 그거 너무 지나친 말이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어디나 이제 허니문데이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그렇죠. 후광, 그 당시에 다 너도 나도 대통령 사진 놓고 뭐 이렇게 다 당선됐고, 내년도 이제 지방선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년 3월 9일이지 않습니까?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3월에 대통령 선거 있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뭐 이제부터 아까 말씀한 신호탄이 뭐 쏘아지거나 진배였고요. 올 뭐 하반기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각 당의 대선 후보도 결정될 거고요. 그 대선 후보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우리 뭐 시장 후보도 뭐 각 출전하는 도의원 시장 후보들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대선 일정표를 보면 9월에 민주당은 확정하고, 그렇죠. 국민의힘 이제 11월 달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당권 경쟁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담이지만 역대 시장들 이렇게 좀 관계를 보면 아쉽게도 이재명 시장과 그 갈등 관계를 빚었죠. 시민운동을 하면서 고소 고발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저도 처음에 기자 생활할 때가 네. 뭐냐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역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늘 아까 그 지역 문제에 있어서의 그냥 전면에 있었던 게 뭐 이재명 지사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당연히 뭐 민선 시장과의 갈등들은 계속 대를 이어져서 계속 내려왔던 상황이었고. 어떤 그런 부분들도 참 여러 가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대공정자라든가 이대엽 시장, 뭐 오성수 시장 이런 부분들 참 독특한 성격의 스타일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성수, 김병양, 이대엽, 이재명, 그렇죠. 은수미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제 끝나야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성남 지역에서 성남시장 선거가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 있겠다고 보세요? 뭐 결국은 뭐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두 번에 이제 8년 가까이 한 다음에 뭐 아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크나큼 없이 뭐 민주당이 다시 한번 또 뭐 은수미 시장을 또 내오면서 뭐 횟수로 봤을 때는 8년, 9년, 12년째. 현재 12년째죠. 그렇죠. 민주당 정부. 내년까지 했을 때 12년째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가 없는가 시민들이 또 반대로 그러면 잘했다라고 했을 때 계속 또 주민들은 그걸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들도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 선거가 역대 민선시장 선거 중에서 한 당이 12년 이렇게 간겨온 거 재선 정도는 이렇게 좀 하고 이런 지역에서 집권을 하게 되는 이제 기록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기록을 새로 쓸 거냐, 이제 야당에서 탈환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관심이 초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역적 특성인데요. 성남이라는 게 앞서 말한 것처럼 앞서 초대 오성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김병영 시장하고 했었는데 결국 오성수 시장이 관선시장이라는 어떤 이점을 갖고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있었죠. 그 당시 여당 후보를 제끼고 그 당시 이제 분당구청장 출신이었죠. 이종태 씨인가? 네. 김종태 씨인가? 그분을 이제 제끼고 돼가지고 된 거고 그 다음에도 이제 보면은 김병양 시장이 두 번째 됐을 때는 어쨌거나 그때는 민주당들이 단일 대우로서 이제 묶어갔던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들이 좀 지역적 특색하고 약간 좀 맞물리는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럼 내년 선거에서 또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역대 그 후보 중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온 거 보면 오성수 시장은 경남 의성, 김병양 시장은 이제 전북 출신이죠. 호남. 예, 호남 출신이 전북 어디라? 저쪽 완주군 출신은 이게 강경상으로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호남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분 이대엽 시장은 마산 출신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재명 시장은 영남. 다시 또 영남 출신이고 안동 출신이 되겠죠. 이다 보니까 뭐 영남, 호남, 뭐 다시 영남, 지역별로 딴다면 이런 어떤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동네 저희의 지역적인 것보다도 전국적 영남의 어떤 상황 속에서의 시장 선거들이 이루어졌다는 게 그전에 어떤 그 관례였다라면은 뭐 은수미 시장도 뭐 엄밀히 따지면 정읍이라고는 하지만 호남. 분명히 따지면 뭐 중고등학교는 다 서울에서 나왔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성남이 아시다시피 이제 50년이 거의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가장 요구가 가장 큰 게 뭐냐? 지역 세대론 아닙니까? 지역 세대.
그렇죠. 과연 그건 실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역 세대로 선거 때마다 나오죠, 지역 세대로. 그렇죠. 근데 그래서- 실체는 인증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 세대 부분이라는 게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제 지역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연령대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 어렸다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제는 시승격 아까 50주년 앞두고 있는 네. 사회에서 거의 1세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연령에 들어가다 보니 아까 말한 성남 세대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부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성남 세대라는 부분에 실체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성- 선거 때마다 만들어지는 프레임이 아닌가, 이게. 옛날 어느 의원이 저한테 대체 성남 세대 기준이 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선거 때마다 성남 세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정의할 필요는 없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뭐 중고등학교 나야 된다. 또 일각에서는 적어도 뭐 20년 이상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는 건데,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성남에 어느 정도 살면 다 성남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또 다른 지역 분할의 또 다른 외연 부분이 아닌가. 어차피 성남에 사는 다 성남 사람이지. 그럼 그런 그 토착 세력하고 또 이주원 사람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건 제가 보기에 그런 그 어휘를 사용하는 이 시대에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게 나온 이유들이 아까 피로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겪었던 영호남, 예를 들어서 뭐 영남 시장이 되면 뭐 호남이 푸대접 받는다. 뭐 이런 것들 다시 지금도 호남이 되니 영남이 뭐 푸대접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뭐 바로 뭐 어저께 뭐 어떤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와전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감 때문에 이제 아까 제가 봤을 때 지역 세대라는 건 뭐냐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뭐 정치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나와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좀 의미를 좀 해놓은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지방자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거기서 훈련받고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제 큰 꿈을 그 검증받은 능력으로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이런 그 단계별 부분이 돼 있어야 이게 좀 체계적이고 안정감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지역 세대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도 꽤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낙하산을 거부하겠다. 낙하산. 그러니까 그 전에 워낙 그렇죠. 소위 말 밑도 끝도 없이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 하겠다, 시장 하겠다 그러면은 때만 되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철새라고 그렇죠. 우리가 기준을 할 때는 아까 말한 낙하산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하고 지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지역을 책임지고 이제 검증받고 이런 정치의 단계별 시스템은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세대로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아까 좀 성남 세대라고 95년 이후에 지방 자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뭐 그때부터 네. 과연 누가 정치권에서 무럭무럭 꿈나무를 잘하고 있었고 뭐 정치 지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조금 이따 이제 후보군 얘기할 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결국은 내년 이제 지방선거는 중요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뭐죠? 그렇죠. 대선이 있죠. 아,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여론이 모든 게 대선의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내년 3월 그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가 승패를 제가 보기엔 80% 이상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죠? 10%보다 더 가지 않을까요? 결정적이다. 어차피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3월이니까 4, 5, 6, 6월은 아니죠. 그러니까 4, 5월 말까지 봤을 때 두 달 사이에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그 조직을 분명히 풀지는 않을 겁니다. 풀지 않은 조직 상태에서 그대로 또 투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여파는 어마어마하겠죠. 대선은 이제 우리는 결국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 후보이 되느냐 그 결과가 이제 지방선거에 이제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다고 네. 봐야죠,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도 1년도 안 남았는데 또 예비후보 등록하는 거 빼면 거의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예비후보 빼더라도 각 당별로 이제 후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올해 아까 뭐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부글부글 끓어오지 않을까. 하반기에 여름 지나고. 예. 그렇다면 현재 그 거론되고 있는 여야 지역에서 후보군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아까 말한 뭐 결국에도 저희들도 뭐 아직 뭐 추상치지만 뭐 자천 타천 뭐 이런 후보들이 지금 뭐 지역 정가에서 올고 있으니까 거론되는 사람을 거론하는 단계.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현직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은수미 시장이 뭐
최근 요즘 행보를 보면은 1순위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난 뭐 4월달, 5월달 동방문 시작했습니다. 자체 예산 뭐 판교 트랙까지 한다고. 그렇죠. 뭐 공약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행보 자체도 뭐 일찌감치 뭐 백신 맞고 현장의 어떤 접촉면도 지금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대로 1순위죠. 준비하지 않은 현역 신약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워낙 코로나 같은 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백신에 대한 방역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뭐 여전히 뭐 은수미 시장이 현재로서는 제일 먼저 거론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부분에 네. 성남시가 항상 1, 2를 다퉈요. 그렇죠. 인구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를 또 시사하는 바도 있겠죠. 그거에 대한 뭐 시민들이 또 관점이 좀 있겠죠. 그렇죠. 네. 문수미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행보를 보이는 게 이제는 윤창근 의장. 현직 의장이니까. 예, 시의회 의장 하면서 이분도 지금 사선이죠. 사선. 예, 사선이다 보니까 뭐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서 뭐 대표적인 꿈나무라고 보고 있고요. 꿈나무. 뭐 시의원만 내리 뭐 사선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의장 맡고 있고, 뭐 의장 맡으면서 요즘 뭐 광폭 행보하고, 뭐 유튜브 하는 의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풍생고등학교 동문회장까지 맡으면서 이제 동문회 조직들을 서서히 이제 윤곽을 좀 만들어나가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뭐 한간에서는 동문회 조직이 뭐 선거 조직이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비판도 있는데 네. 뭐 결국 본인이 지역 출신이고 뭐 지역에서 의원했으니까 그거들이 반대를 이제 강점. 그러니까 지역에는 초, 중, 고등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아까 지역 세대론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그 인맥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논의되고 이런 것들 자체는 또 그렇게 썩 좋은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동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고 뭐 동문들이 그 이전에 이제 방송한 옛날 도의원했던 분들이 평생 동문 회장할 때 한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제기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과연 동문 회장 한 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이 판단할 문제고 동문들이 판단하겠죠. 이제. 네. 동문들이야 뭐 동문이 나온다는데 쌍수를 듣고 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또 있지만 반대로 뭐 동문이 하나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야도 그 안에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최만식 그렇죠. 예, 도의원이죠. 지금 경기도의 상임위원장도 맡고 있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최만식 하나는 의원은 뭐 내부적으로 뭐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나요? 지금 뭐 여론이나 뭐해서 굳이 본인이 지금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뭐 출마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본인도 역시 김태년 의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경희대 출신에다가 같이 뭐 정치에 발을 들여서 뭐 보좌관 출신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이제 윤창근 의원과 같이 이제 3선까지 하고 이번에 도의회 옮겨가고 선수로는 4선이죠. 그렇죠. 도의원 하면서 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뭐 위원장까지 끝쳤으니까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도의원 중에 조광주 의원도 있죠. 그렇죠. 조항주 의원이 어떻게 지난번 2018년도에도 출마 선언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네. 뭐 본인이 이제 출마 사업과 해가지고 시장의 부분들을 가동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 출마를 접으면서 도의원 한 번 더 하고 있는데 도의원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한두 끝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이후에 행보에서 당연히 이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 시장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구체적인 뭐 본인이 어떤 출마 선언을 한 적은 없지만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뭐 이런 쪽에 좀 적극적 개입하면서 뭐 이유를 보겠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성욱 변호사 2018년도에 출사표도 던졌죠. 그 은수미 시장과 경선은 아니고 은수미 시장 공천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산됐는데 어떻게 최근 근황을 좀 아시나요? 그죠. 은수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서 끝까지 좀 반발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뭐 이후에 본인이 이제 민주당 지역적인 활동보다 중앙당에서 하는 거였고, 뭐 관련 지금 민주당 관련 여러 가지 뭐 변론이나 뭐 이런 거 좀 많이 묻고 있으면서 지금 지역의 어떤 캐퍼보다는 중앙에서 많이 좀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좀 키워나가서 뭐 아까 이후에 그 힘을 가지고 지역을 내려오겠다. 뭐 이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당내의 이런 관계 부분들은 지난번 지방선거 때 미미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많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지역적에서 아직까지 뭐 그게 크게 해소된 건 아닌 건데, 아까 어떻게 이제 안성우 변호사의 큰 해결책인 거 민주당스러워야 된다. 민주당스러워야 된다. 네, 본인이 이제 민주당스럽고 민주당과 같이 맥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저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지 않으면 뭐 이후에 시장 후보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에서 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면도 있거든요. 안성욱 변호사도 성남 세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성남에 있는 지금 학교가 성호- 바뀌었죠. 옛날 성남고등학교. 서대학, 지금은 성남고등학교 네, 그렇죠. 뭐 출신이고요. 뭐 그 이후에 뭐 검사 출신으로서 뭐 검사로서 뭐 상당히 뭐 잘 나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정치를 하려고 정치 문을 두드렸던 기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박문석 의장? 그렇죠. 예.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박문석 의장은 원래 그 꿈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본인도 시장 몇 선인 줄 아십니까? 5선. 5선입니다. 최다선이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사퇴하셨지만 사퇴하지 않았다면 그것 때문에 뭐, 말도 많았죠. 그렇죠. 네. 뭐 사퇴하지 않았다면 현직 최다선 의원입니다. 최다선 의원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뭐 당연히 뭐 성남시장 아니면 뭐 국회의원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역에서 뭐, 두 가지 부분이겠죠. 이제. 지역적인 어떤 그 점이 좀 부딪히고 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뭐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약간 입지점은 약해졌지만 뭐 이것들의 해결점에 따라서 이후에 뭐 충분히 성남시장 후보군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긴 합니다. 조금 최근에 일어난 사태로 좀 기스가 났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분당 갑 같은 경우가 이제 김병관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병관 의원 지금 지역 인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병관 의원과 박문석 의원이 어떻게 투톱을 만들어 나가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악어와 악어의 관계 아닙니까? 김병관 의원이 다음에 뭐 국회의원 더 나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박문석 의원의 힘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그 정도의 입지가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박문석 의원이 행보, 이게 또 김병관 의원의 행보하고도 약간 좀 맞물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민주당의 이제 다른 이 말고 변수가 될 후보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말한 어떤 김병관 의원인데요. 현재는 이제 원외이기 때문에 되게 프리하지 않습니까? 재선에 나가겠다, 뭐 그렇게 이제 의지를 그렇게 강하게 밝히고 재선을 나간다 밝히고 있지만 그 기간은 아직 좀 멀고 3년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당장 코앞에 있는 건 뭐 성남시장 선거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김병관 의원은 뭐 본인이 뭐 의지 뜻하지 않든 뭐 이름은 계속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또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영향도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렇죠. 봤을 때 나름대로 매력 있는 후보군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번 시장 선거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뭐냐면 후보가 여러 가지 났을 때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성남시장으로서의 레벨을 봤을 때 아까 김병관 의원은 어떤 뭐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아시다시피 뭐 판교에 적합한 뭐 사업가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제가 말한 것 결국은 뭐 시장 후보군에 이름은 빠지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결심만 선다면 범주에 근접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본인의 정치적이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본인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좀 발휘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췄나 안 맞췄나 이걸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낙선 1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 정치력을 실험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다면 민주당에 있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 말고 제3의 후보 네네. 거론될 수 있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난번 선거와 같이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뭐 누군가를 또 모셔가지고 그렇죠. 꽃가마에 태워오는 거? 결론은 그거죠. 현직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 김태년 의원, 그렇죠. 김병욱 의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이 3명이죠. 이 세 명이 어떻게 머리를 맞대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고금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 명이 합의를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셋 중에 어느 하나 예를 들어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김병욱 후보가 자기가 시장 나가겠다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출마하려고 했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걸 바로 이제 또 다른 변수로 볼 수 있는 게 이 세 국회의원이 합의가 안 됐을 인물이 만약에 그러니까 어떠한 인물이 합의 안 됐을 때 제3의 인물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후보 중에서는 묘하게도 윤창건 의장하고 최만식 도의원이 수정구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이제 중원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현역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묘할 것 같아요. 수정구 입장에서는. 수정구 입장에서는 뭐 몇 차례 좀 들어봤는데 결국에 가서는 좀 이것도 저도 예측이지만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경선. 네,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선을 통해서 뭐 최종적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뭐 후보로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경선을 통해서 시장 후보 뽑은 사례가 있나요? 그런가요?
두고 봐야 되죠. 옛날에 뭐 저기 한나라당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대협하고 이대협하고 경선했죠. 뭐 한 번 있었던 거 있는데 결국은 그건 뭐 당내 경선이 아니라 그 몇몇만이 모여서 뭐 손들기로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선이 과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정말 의미 있는 경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변수로 결국 이제는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전직 성남시장의 행보 이게 좀 관심이죠. 왜냐면 이재명 지사가 성남에 대한 상당히 뭐 이런 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혹시 이재명 지사가 누구를 딱 지목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거론되는 거는 김용 전 시의원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도 좀 하마평에 좀 되고 있습니다. 도의 경기도 대변인도 지냈죠. 그렇죠. 만약에 뭐 김용 의원이 뭐 경기도 대변인과 지내면서 저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의 영향력이지 않겠어요? 후보만 돼도 후보만 돼도.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변수는 또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은 이렇고 국민의힘 쪽 부분들도 나름대로 이제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있습니까? 뭐 국민의힘 알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신상진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떠올라요. 지난번에 원수미 시장이 대법원까지 갔을 때 혹시 1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시장직이 상실했을 경우에 가장 그때 많이 이름이 나왔던 부분이 신상진 전 의원이었죠. 나름대로 중원구에서 사선도 하고 지역적 기반이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아까 언급한 지역세대론에서도 뭐 결국 빠지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역에서 운동도 했을 뿐만 아니라 뭐 지역에서 의사로서의 여러 가지 활동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재명, 신상진은 항상 지역에서는 양대산맥으로 계속 거론되던 인물이기 때문에 신상진이 과연 어디다 맞출 것이냐 이게 좀 관점이겠죠. 선택을. 그렇죠. 근데 이제 신상진 의원이 이제 그게 있죠. 얘기는 옛날에 이대협 시장도 뭐 이대협 국회의원 출신이 나온 사례도 있지만 이것도 신상진 의원이 내가 그래도 명색의 사선 의원인데 뭐 시장이냐 도지사가 아닐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본인의 그것도 뭐 선택에 나름에 달려있는데 뭐 지역적으로는 뭐 시장도 좋고 뭐 도지사도 좋는 건데 본인의 이제 의사가 어느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도지사 사선하고 우리가 도의사 간다. 특정 후보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본인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다 입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입장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뭐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뭐 알다시피 뭐 주위에서 계속 바람을 넣는 상황이니까 바람을 그렇죠. 이것을 본인이 뭐 못 이겨내면은 뭐 거기에 대한 그러면 바람을 어느 쪽으로 넣는 거예요? 도의사 쪽으로 넣는 건가요? 시장 쪽으로 넣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 두 개 다 넣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도지사 쪽이 좀 더 무게감 있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본다는 거겠죠. 이제. 그렇죠. 네, 도지사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뭐 이번에도 당대표 쨌거나 뭐 출마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당대표 선언까지 한 거 봤을 때는 뭐 단순하게 지역적 그러니까 성남이라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당대표도 알다시피 뭐 대한민국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미 본인의 시야는 이제 성남보다는 좀 더 큰 거에 맞춰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선 중앙정치 사선이니까 아무래도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년도 지역에서 과연 이제 시장으로 나갈지 도지사로 나갈지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지역에 이제 여론이 또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 말고 박정호 전 성남 그렇죠. 부시장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벌써 지금 이제 도전으로 봤을 때 한 세 번째 성남 부시장 이후에 이제 이대협 시장 무소속일 때 한번 출마했다고 하고 뭐 그 이후에 한번 출마를 2014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이번에 다시 또 뭐 2018년도에 말 안 해도 지금 현재 뭐 출마하는 걸로 당연히 뭐 2018년도에 출마했고. 그렇죠. 그 때문에 뭐 당연히 올라가 있는 거고 이제 본인이 어쨌거나 지난번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본인이 수정구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어쨌거나 거점이 생겼다는 거. 기반이. 그렇죠. 기반을 통해서 본인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어느 정도 이제 활동력들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만들어졌다. 다만 아까 지난번 선거에서 뭐 떨어진 부분들하고 아까 뭐 행정관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본인이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선이 됐던 뭐든 됐던 본인은 어쨌건 후보군에 이름 올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좀 이제 후보군이 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심플한데. 다음 야당 후보 중에서는 장영하 변호사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장혜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선거 때마다 안 나오면 좀 섭섭할 정도로 약방으로 많이 등장하는 약방을 감찰하고 그는 네. 어쨌든 정치 부분 하려는데 운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선거 때마다 거론되고 출마하는 건 맞죠. 그런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뭐 항상 본인은 뭐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아니면 시장이면 시장 뭐 당을 바꾸든지 뭐 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하고픈 생각들은 늘 갖고 있는 사람. 정치에 대한 열정은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럼 내년도에도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에서는 내년에서 시장 선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바른미래당으로 나와가지고 네, 뭐 그렇죠. 어쨌거나 선전을 했는데 네, 네. 실질적으로 동력들이 상당히 뭐 예전과 같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면 현재는 이제 국민의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뭐 국민의힘의 경선에 이제 참여할지 안 할지 그게 과연 그분의 가장 큰 선택의 먼저이겠죠. 그리고 지난번 이제 2018년도 성남시장 후보로 나와가지고 은수미 시장,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상당한 역할을 그들이 봤을 땐 악역을 한 사람인데 여기 봐서 문제 제기를 역할을 했던 후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정치적 역경을 봤을 때 뭐 계속 참 오래 했어요. 정치. 오래 하다가 지난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한번 표가 어느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기염을 토했고 지난번 이제 시장 선거에서 나와가지고 끝까지 완주했지 않습니까? 예. 완주한 걸 보면은 두 번 정도가 그렇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나왔었고 2번 시장 선거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완주한 거는 그러니까 지난번 시장 선거하고 지난 2006년 선거 그때 좀 완주한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정치적인 생각을 무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보를 쫙 지켜보면 본인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럼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 후보라고 네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후보군으로 얘기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쨌거나 아까 말한 지역적인 걸 봤을 때 참심성, 아니면 뭐 세대 교체, 이런 것들 했을 때 거론된 인물은 지금 이기인 의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네네네. 재선 의원이죠. 그리고 재선인데 이제 보통 재선이 아니라 어떤 지역적 재선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이쪽 당이 아니었다가 유승민계로 분리되면서 바른미래당 좀 탈당을 해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거꾸로 서서라도 들어왔을 정도의 어떤 본인의 어떤 활동력들 나름대로 열심히 의회에서 젊은 의원을 열심히 하고 그렇죠. 원칙 있는 의정을 하는 몇 의원 중에 한 명이니까. 뭐 저희 언론뿐만 아니라 뭐 지역이나 여야 떠나서라도 뭐 바른말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맞는 것들이니까 또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그렇죠. 분당 세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분당 1세대네. 근데 본인이 이제 아직까지 뭐 공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차분히 준비하고 뭐 이번에 국민의힘에 전반적으로 이제 불고 있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 교체. 그렇죠. 당대표에서 세대 교체로 뜨겁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기인 의원이 성남시장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아까 뭐 신상진 의원, 박정호 전 부시장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을 때도 뭐 어떤 그 세대 교체론에 한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막상막하로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흥행은 될 수 있는 거죠. 흥행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카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당대표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따라서 더 이제 바람이 더 세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준석 만약 대표가 된다 그런다면 젊은 세대 교체를 내년 지방선거 때 후보들도 각자 지방선거에 대한 공약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그렇죠. 어쩌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언급했던 거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16년 집권하느냐 반대로 이제 16년에서 12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 후보가 나오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적인 큰 관심사라고 봤을 때 신상진 의원이나 박정호 전 부시장 같은 경우는 소위 뭐 인물군에서는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약간 식상함들이 있지만 이기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젊은 세대로는 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이 자기 당적 이미지를 약간 보수적에서 약간 젊은 쪽으로 바뀔 수 있는 또 하나의 빅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야당에게 있어서는 12년 동안 뺏겼던 지방자치 권력을 뺏어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 후보는 이기기 위한 후보가 돼야 되는 거지 상징적 후보라고 보다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결국은 남은 기간에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 것이고 출마 예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키맨인데 키맨.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민주당은 현역 의원 3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그 단일한 대우를 갖고 가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그 나오는 힘들은 좀 엄청난 건데 지금 현재 성남에서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 정도인데 현역. 그렇죠. 현역 의원 같은 경우 김은혜 의원이 있는데 김은혜 의원이 좀 중심에 서서 성남시장을 과연 진두지휘할 것이냐라고 제가 봐서는 이번에 초선으로서 당대표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제가 봐서는 당찬 의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그전에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보여줬던 면과는 다른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안타깝게 뭐 컷오프 됐지만 아까 뭐 이준석 그 돌풍처럼 어떤 세대 교체에서의 김은혜 의원은 한 축을 지금 현재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중앙당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들이 그대로 이제 지역에 왔을 때 김은혜 의원이 다음 차기 성남시장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귀결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봐서 김은혜 의원도 국회의원으로서 판교 분당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음에 재선이라는 이제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 어떤 사람이 돼야 자기의 재선을 안전하게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선거에서 성남시장이라는 위치는 상당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장 선거는 약간 엇갈리잖아요. 2년 사이로. 뭐 시장이 되면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다음 시장 선거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의원이 재선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시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그 김은혜 의원뿐만 아니라 뭐 신성진 의원도 뭐 박정호 의원도 박정호 저기 부시장도 그렇고 저기 뭐 분당을 김민수 의원도 위원장도 그렇고 다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지금 바라볼 거로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의 그 풍향계를 좌우하는데 몇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어떤 부분이 좀 점검이 좀 돼야 될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저는 뭐 지역을 봤을 때 지역적 이슈죠. 과연 지역적 이슈가 지역적 이슈 가장 큰 민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해결됐느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나왔던 문제점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그대로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유례의 민심. 유례가 신도시의 특성이 있죠. 그렇죠. 뭐 전철용 문제라든지 트램 문제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뭐 문화적 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례의 민심들 예를 들어 수정구에서 가장 현재 큰 동이었습니까? 그 때문에 유례의 민심들이 어떻게 좀 다음번 선거에서 좀 바로미터를 이끌 것 같고 그다음에 대규모 단지가 입주했지 않습니까? 수정구에 그 신흥주공이 이제 포레스티아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대규모 단지였는데 그 단지의 지금 성향이 어떤지 몰라요. 선거를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여당인지 야당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중앙구 같은 경우는 뭐 이곳저곳 지금 다 파헤쳐졌어요. 그렇죠. 뭐 금강동을 가봐도 그렇지만 중앙동도 가봐도 그렇지만 지금 뭐 안 파헤쳐진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에요. 중앙구 공사 중.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약간 홀대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이제 성남시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시장에 대해. 그렇죠. 예를 들어 은행동뿐만 아니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뭐 태평동, 뭐 담대동, 뭐 여러 가지 또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히 나와야 되는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분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서현동 110번지, 요것들이 지난번 총선에서 분당갑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근데 뭐 맹꽁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소송에서도 결국 주민들이 이겼고 뭐 이런 것들을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해결에 따라서 민심에 다시 한번 이동을 칠 거고. 핫 이슈들. 그렇죠. 판교 같은 경우도 아직도 임대주택 남아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지금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야당보다 여당이 좀 불리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고 또 알다시피 대장동이 입주하기 시작했거든요.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 뭐
교육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계속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죠, 초기라.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 투표에서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 야당도 그렇지만 현역 시장, 은수미 시장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 가장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윤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도 밝혔듯이 뭐 본인이 시장 이후로 뭐 거의 한 30여 차례 뭐 수사를 받았고 압수수색 받은 건데 뭐 본인은 이제 탄압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계속 좋든 싫든 구설수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감내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이걸 정면 돌파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풀어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재선의 영향력이 바로 가게 되겠네. 이제는 앞으로 봤을 때 은수미 시장은 이제 공격적인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수세적 방어적인 것 갖고는 재선은커녕 현재 시장으로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수사도 받고. 네네. 그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가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것 풀어내지 않으면 솔직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장 할 때도 은수미 시장도 그렇고 탄압을 받는다. 나는 그게 이해가 지금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냈는데 그 사람을 검찰이 탄압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아니, 누구도 뭐 공격을 받으면 탄압이라고 하는 거고. 정치적인 반응. 저희들도 공격받으면 언론 탄압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 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각각 지구당이 그렇죠. 4명씩이니까. 민주당 현역 원외 후보들이 4명의 이제 국회의원 포함해서 이제 여야, 이제 의원들이 셈법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시장이 은수미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은수미 시장과의 어떤 조율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선수도 다르잖아요. 김태년은 사선이고 이제 초선들이고 아니 초선 재선이네요. 이런 부분. 예. 김태년 의원의 행보 뭐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뭐 나가진 않았지만 했는데 사선 김태년 의원의 행보가 지금 가장 중요해요. 뭐 일부에서 지금 뭐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기도지사로 나가면은 뭐 지난번에 얘기하고 결국 이제 성남에 경기도지사 나가게 되면 공백이 좀 생기는 겁니다. 네. 뭐 사선급이 진두주의 하면야 뭐 바로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약간 정리해서 좀 불편한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김태년 의원의 행보가 곧 다음 시장에서 어떻게 누가 우월권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수 있겠죠. 다선 의원으로서의 차기 성남시장 선거의 영향력을 지난번처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장 큰 좋은 구도는 뭐냐면 경선. 그렇죠. 깔끔하지 않습니까? 언론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경선에서 이겨라. 이기는 사람이 무조건 시장 후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몇 명이 나오든 상관없이. 예, 그래서 지금 모든 후보군들이 현재로서는 당원 모집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습니까? 벌써부터.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한 당원을 한 6개월 이상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권리당원 되려면. 그렇죠. 지금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급하겠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는 뭐 아무래도 뭐 결국에는 후보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으면 최소한 권리당원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후보군에 들어가는 건 뭐 기본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까보면 알겠지만 누가 더 많이 권리당을 갖고 있느냐가 또 어떤 영향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는 내년 시장 후보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군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빠진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의도적으로 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저희 수준에서 지금 현재 확보한 거니까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내년도 지방선거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는 조직이고 과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라는 부분들, 그거와 관련된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멀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뭐 할 수 없는 게, 뭐 아까 뭐 1년이라는 좀 시간도 있지만, 현재 대선이라는 커다란 그 벽이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가야지 아직 정치권에서 흥미를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대선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지역 언론으로 당연히 이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시장에 대한 평가, 뭐 현재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알아보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좀 단순하게 한 차례 보는 것보다 주요 시점에서 좀 몇 차례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도 뭐 나오셨으니까 성남일보하고 분당신문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같이 분담해서 하면 의미 있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네네. 추진해 보도록 한번 할까요? 네,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그럼 7월 1일 날 한번 발표하는 걸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년도 성남시장 후보군 레이스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연 누가 성남시장 2층에 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 시장 후보군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